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았는데 지난번에 출석했을 때와 오늘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 많이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엔 그래도 대국민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저희 같은 평론가가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특검에 가서 잘 설명하면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것 같은데 네. 결국엔 구속영장 청구돼가지고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나온 거잖아요. 네. 기가 상당히 많이 죽었고 상당히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점심도 걸러가면서 4시간 이상 변론을 계속했다고 나와 있는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에요. 몰라요. 예.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그리고 오늘 저녁에 보도돼 각종 방송을 통해서 다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몰라요, 아니에요, 제가 안 했어요, 막 이러는 본인 변론이 구속을 더 부추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아마 어쨌든 전직 영부인이었으니까 판사분께서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는 신중한 모습 보이려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내일 새벽 12시 1시쯤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서울 남부지 거기 구치소에 계속 지금 머무르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결정이 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 예. 구속 참 불행한 일이죠. 아유, 전직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법정에 세워지게 되고 또 구치소에서 생활을 한다라는 것. 물론 저는 정의가 바로 잡히는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참 나라로서는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최후 진술에서 이런 얘기를 했군요. 결혼 전의 문제들이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 별 의미 없겠군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벌어졌던 일이지만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공적이 아니 뭐 사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공공의 자리에 있을 때 남편의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네. 검찰이 무혐의를 준 거잖아요. 네. 그것이 그냥 과거의 일이다. 이거 지금 이걸로 내가 처벌받고 구속당하는 건 억울하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영부인 때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국민들이 뭐라 했을 때 조사 제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예. 조사도 안 받아놓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듣고 보니까 화가 나네요. 특검팀에서 이제 구속의 타당성 이유를 뭐라고 들었습니까? 네? 구속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검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결국에는 증거인멸일 거예요. 우리 지금 목걸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반클리프 에펠이라는 그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예. 사실은 2010년에 홍콩에서 엄마에게 사주기 위해서 2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희건설에서 네. 받은 게 서희건설 회장 쪽에서 자술서를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을 해보면 네. 당연히 구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사 자료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 있는 보충 자료가 한 900여 페이지 가까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다른 분들을 통한 증언,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 정황적인 증거들 그런 것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 열심히 수사를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여러 차례 압수수색도 했고 솔직히 서희건설에서 사가지고 줬다라는 거를 이렇게 빨리 수사를 통해서 발견할지는 몰랐어요. 상당히 놀라운 발빠른 수사 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서희건설 회장 이봉관 회장이 네. 6천만 원 상당의 반클프 목걸이 구입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오늘 특검에 제출했는데 이거 이제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건희 여사가 더 위축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수사를 했겠느냐. 참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떠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찰 특검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자료나 증거를 보고 네. 본인도 거의 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왜 서희건설이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그게 건진법사가 연결시켜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러한 추측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희건설 양재동 사무실에 건진의 사무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서희건설하고 김건희 씨랑 이게 연결고리가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줄 생각을 했으며 예. 김건희 씨는 그거를 받을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네. 그냥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사준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받아요. 받으세요? 네, 6천만 원 그냥 준다 그래도 받아요, 저는. 네. 근데 이게 검찰총장 부인이었고 대통령 영부인인데 기업체가 사주는 목걸이를 그냥 받는다? 예. 이게 그 전에 어떠한 뭐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중간에 네. 끼어 있다거나 이렇지 않으면은 저거 안 받겠죠. 그런데 건진의 사무실에 있었으니까 건진이 그 브릿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 네. 이 부분은 좀 더 조사가 돼야 되겠지만 서희건설 회장의 맞사위가 네. 국무총리실의 비서실장으로 갔잖아요. 네. 한 전 국무총리의. 한덕수 국무총리.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때 대단히 웃긴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비서실장에 어느 분이 검사고 오든 누가 오든 제가 잘 호흡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랬더군요. 식사 자리였을까요, 그때? 아니 비서실장이 국무총리한테 호흡을 맞춰야지. 참나 국무총리가 비서실장 눈치 보고 호흡을 맞춘다? 예. 참나 이것도 희한한 일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의문이 풀린 것 같아요. 거꾸로 떨어져서 내려왔구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 목걸이와 더불어서 5천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제 또 나오는데 이것도 고가의 액세서리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0이 넘은 서모 씨 유튜버가 다른 시계를 사고 갔는데 김건희 씨가 그 시계 좋네. 나 외국 순방 나갈 때 그런 시계 필요한데 라고 했더니 콘스탄틴 시계를 사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5천만 원인데 VIP 할인해가지고 3,50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잖아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참. 아니 근데 공직자의 아내가 이렇게 고가의 선물을 너무 겁없이 받은 게 아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김영란법의 맹점이기도 한데 이 공직자의 부인은 선물을 받는 거 이게 법으로 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땐 그렇게 말을 했죠. 네. 공직자 아내는 할 수 없다고.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반클리프 목걸이를 샀어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예쁘네. 그거 어디서 났어? 이거 서희건설에서 나 사줬어. 그래? 그럼 나는 이거는 신고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 남편은 공직자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얘기하겠어요? 남편 몰랐다, 관심도 없었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저것이 어떤 대가성을 특검에서 더 확실하게 조사하지 않으면은 저거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대가성 조사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예. 보낸 거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줬느냐 그런 것들은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히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새벽쯤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전직 네.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이제 구속이 되는 참 초유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창피해요. 상황인데 국제 망신이잖아요. 예.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해외 토픽감이죠. 정말 긴급 타진될 겁니다. 그것도 딴 것도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뭐 필리핀에서 마르코스와 뭐 이멜다, 뭐 구두 뭐 몇천 컬레, 뭐 부정과 부패 비리, 막 이런 얘기만 우리 해외 토픽에서 봤었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부가 참 저랬다라는 거 네. 정말 국격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창피해요. 예. 어제 광복절 특별 사면 결정이 났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이 내용을 놓고 워낙 얘기가 많아서 장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네. 죄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크게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면 이번 이게요. 예.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2022년 12월 달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네. 윤석열 정권에서 본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사면 복권시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얘기를 그대로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것 관련해서 공식적인 본인의 육성으로 뭐 메시지는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네.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진영 통합이지 국민 통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죄목이 너무나 파렴치해요. 예. 뇌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기부금법 위반, 위조 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운전자 폭행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 이런 분들 사면해주면은 국민들이 어이구 잘했네, 국민통합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사람들도 권력 잡으니까 자기네 사람들 챙기는구나, 실망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저부터 대단히 좀 답답하고 좀 화도 나고 슬퍼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단히 실용적인 분이시고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지도자로서 상당히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이랑 똑같은 행동을 한다? 아, 이거는 너무나 큰 실망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사면권은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사면을 했을 때 아, 잘했습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 사면하면은요. 네. 그거 잘했다는 얘기 못 들어요. 정말 이게 민생 사범.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예를 들면 운전면허가 정지됐어요. 예. 나 운전 못하면 나 먹고 살 수가 없어. 택배 하시는 분들이나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면허 없으면 생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사법부에서는 뭐 벌을 내리지만 민생을 챙긴다라는 차원에서 약자와 소수자에게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사면권이 행사되면 다 박수 치겠죠. 그런 미담들이 많이 언론에 나오게 되면.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횡령하고 뇌물 먹은 사람들, 택시기사를 폭행한 분, 이런 분들 왜 사면해줘요? 전 더 큰 문제가 이 사람들은 반성을 하질 않아요. 윤석열 검찰의 보복 수사, 기소를 통해서 네. 자신들은 벌을 받았다, 유죄를 받았다, 감옥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면복권 돼서는 대단히 막 그냥 환호하고 너무나 좋아해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정치인 사면은 보통 이제 환영 양쪽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니까 여야가 늘 얘기가 달라지던데 이번에 있어서 정치인 사면을 놓고 봐도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이 있었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 사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면 전체 수가 2,188명으로 나왔어요. 정치인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게 나오지는 않아서. 정치인들 뭐 몇 명 안 될 거예요. 한 30명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사면 당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은 국민적인 비판이 있는 것 같고 이춘석 의원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부매장에서 주식 거래하다가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미공개 정보를 알아가지고 차명으로 주식 거래한 거 아니야? 막 이러한 지금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예. 대통령께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미공개 정보 차명으로 주식해가지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어요. 근데 이춘석은 엄중히 처벌하고 정경심은 사면을 해줘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대통령이 거의 동시에 하셨단 말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고요. 그럼 이것이 이거는 과연 어떻습니까? 공정하고 예.
이것이 국민 통합에 바람직스러운 일이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역대 이제 사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송원석 국민의힘 위원장이 사면 청탁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현재까지 올라온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번에 사면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야당에서도 우리 사면 청탁 이런 걸 원래 합니까? 원래 다 하죠. 이렇게 해달라?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권력을 가진 쪽에서 그냥 끼워 맞추게 하려고 항상 그래요. 그것이 여야 바뀌더라도 계속 그래요. 역대 사면이 다 이런 식이었군요.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명분 없는 짓을 했죠. 저는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이 정치인 사면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한 이건 정치 사면이다, 최악의 정치 사면이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본인이 그거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욕해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참 이런 것들 보면 참 답답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꼭 이때 8.15 때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 기부금을 좀 유용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횡령했다. 그런 벌을 받은 예. 윤명 씨 같은 경우를 사면하는 것이 과연 맞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면은 누굽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좀 그런가요? 조국 전 대표도 지금 맞을 수 있죠. 징역 2년인데 네. 지금 형기 한 3분의 1 막 지났을 거예요. 그런 분을 왜 사면해 줬을까? 윤명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어라고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윤명 사면 안 된다라고 며칠 전부터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그걸 조롱하고 비아냥했어요. 그런 사람들 반성하지도 않고 형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예. 이걸 사면했다라는 것은 진영에 좀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래서 너무 좀 아쉽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특정 진영의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사면을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 워낙 검찰이 탈탈 털어서 조국 전 대표를 수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한 형량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와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그럼 제기하시겠어요? 두 가지 문제예요. 당시 이제 조국 장관이 다 이제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로서는 조사할 수밖에 없죠. 압수수색도 하고 본인이 이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직 그만두면은 이런 수사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예.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잘못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언론이나 검찰로서는 계속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고 물론 사과는 한 적이 있지만 반성은 꽤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진정성이 있으려면 예를 들면 웅동학원 관련해서 그것을 본인이 다 기부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 약속 지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럼 그건 우리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예? 이거 검찰의 탈탈턴 수사 저는 어느 정도 그거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래요? 과한 수사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잖아요. 검찰이 탈탈 털었더라도 죄를 짓지 않았으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을 거나 형량이 2년 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윤석열을 우리가 가장 비판했던 거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조국 전 장관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찬가지겠죠. 일단 지금 이제 사면이 된 거잖아요. 네. 복권은 아직 아닌 거고 복권까지 됐습니까? 네, 사면 복권 다 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년에 서울시장 출마하나 아니면은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나 아니면 부산시장 출마하나
막 이런 이제 정치적인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궁금하죠. 막 네.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대통령의 꿈이 있는 분이고 대선 후보급이에요. 네. 그래서 203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최선의 이제 여러 가지 로드맵을 밟아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디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니면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나갈. 네. 오늘 속보 나온 것은 9월 달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네. 이렇게 선출하려고 한다. 그런 속보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에서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어서요. 재심해서 그러면 대법원에서 맞아요. 이거는 유죄가 맞아요. 그러면 다시 감옥 갈 건가요? 사면 복권 됐잖아요. 네. 그런 절차는 필요 없겠죠. 아니, 20일이 아니에요. 위조 공문서 행사한 거 아니에요. 업무 방해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여러 가지 증거도 나오고 증언도 나왔는데 그거를 재심해가지고 무죄를 받겠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될까요? 이 사면이 앞으로 정치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묻힐까요? 여권 권력 구도에 상당한 그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는 대통령 되고 싶어 할 거고 민주당에서 네. 차기 대선 후보군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과의 실질적인 뭐 알력, 다툼, 신경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당분간은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조용히 지내고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라도 뭐 정권 차원에서 이제 공격, 차별화는 안 하겠지만은 권력은 쟁취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과 당연히 경쟁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제 있어서 볼 것도 없어요. 망한 집단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TV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토론회에서 과거지향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네.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국민의힘을 쇄신할까 개혁할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도 망한 제1야당으로 지금 건재하고 있어서 기대하지 마세요. 아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네. 비판해도 안 들어요. 전한길 씨는 뭘 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문제가 아니라 전환길 씨를 옹호하고 방어하는 전환길 씨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는 네. 김문수, 장동혁, 김재원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죠. 왜 옹호를 합니까 그분들은? 그 사람 편을 들어주면 이번에 선거 비용 후원금이 들어와요. 어디에서요? 그 지지자들이 막 전환길 씨가 이 사람들 막 뭐 김문수 그러면 이제 후원금 막 넣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전당대회 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각 후보들은. 돈이 생기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전환길 씨를 놓지 못하는 거죠. 망한 집단이에요. 네. 망한 한심해요. 집단이라고 다들 얘기는 하는데 언제쯤 망했습니다 하고 문을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전당대회가 8월 22일이잖아요. 보통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예. 이번에는 역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때 아마 TK 지역 빼놓고는 이길 곳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당이 점점 더 나락으로 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